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참 괜찮아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로 완전히 달라 보였던 기억 말입니다. 처음엔 말도 잘하고 매너도 있어 보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지 않았던 사람, 혹은 반대로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조용히 문을 잡아주거나 식사 자리에서 한 발 먼저 일어나는 모습에서 묘한 신뢰감이 느껴졌던 사람. 그럴 때 우리는 어렴풋이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 것 같다는 직감. 그리고 그 직감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맞아 떨어지곤 하죠.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가장 작고 무심 행동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말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고 표정도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지만 습관은 조작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평소 행동은 오랜 시간 몸에 밴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정석호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조용히 봉사활동을 하며 살아가시는 분인데요. 처음 뵀을 때 저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장면 하나가 그분을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앞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카드 계산이 안 되어 당황하고 있을 때 그분은 말없이 계산을 대신 해주고 이름도 묻지 않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 그냥 마트에서 가끔 보는 분이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그분의 삶 전체가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인품은 말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흐르듯 묻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넘기곤 했던 7가지 사소한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진짜 성격과 태도, 그리고 신뢰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이면 당신은 누군가의 평범한 말투나 손동작, 작은 습관을 다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어떤 행동으로 기억되고 있을까라는 성찰도 시작될 겁니다. 지금부터 말보다 정확한 인간관계의 신호, 작은 행동 속에서 드러나는 본성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한 장 문을 닫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배려. 한 번쯤은 이런 장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 건물에서 나가면서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힐 때 그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처럼 느껴지곤 하죠. 문을 어떻게 닫는가? 이 아주 단순한 행동 속에도 한 사람의 마음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박인수 할아버지는 늘 조용히 문을 닫는 분입니다. 요양병원에서 봉사를 하시는데 방문을 드나드실 때마다 항상 손으로 문을 끝까지 닫습니다. 손에 뭐가 들려 있어도 잠시 내려놓고 꼭 다시 확인하십니다. 문이 닫히는 걸 기다리거나 다친 사람 없을까 다시 한번 뒤돌아보기도 하죠. 그 모습이 처음엔 별거 아닌 듯 보였지만 어느 날 한 간병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할아버지는 문 하나 닫는데도 사람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신뢰가 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조용히 닫는 문 하나에 저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구나. 심리학에서도 이걸 설명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행동 전이 효과라는 건데요. 하나의 작은 행동은 그 사람의 성향과 일관성을 반영하며 다른 영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문을 조심스럽게 닫는 사람은 대체로 말도 조심스럽고 사람의 감정을 해치지 않으려 합니다. 반대로 문을 쾅쾅 닫는 사람은 말투도 거칠고 감정도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많죠. 물론 단 한 번의 실수가 그 사람 전부를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행동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무심코 닫는 문 하나에도 뒤따라올 사람은 없을까? 소리에 놀라는 사람은 없을까? 이런 마음이 담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조심하고 배려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일 여닫는 수많은 문, 그 안에 내가 얼마나 타인을 배려하고 있는지가 숨어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오늘 아침 문을 어떻게 닫고 나오셨나요? 재두장 실수 앞에서 드러나는 본심. 사람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순간은 그 사람이 누군가의 실수를 마주했을 때입니다. 정아 씨는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60대 여성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죠. 그런데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커피잔을 떨어뜨려 바닥이 온통 커피와 유리 조각으로 범벅이 되었던 날. 순간적으로 매장의 모든 시선이 정아 씨에게 향했습니다. 그때 정아 씨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괜찮아. 다칠 뻔했네. 손은 안 다쳤지? 그 말에 긴장하던 아이는 눈물이 핑 돌았고 그 상황은 짧은 말 한마디로 평온해졌습니다.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던 손님 한 명이 나중에 말했죠. 그 집 커피 맛도 좋지만 저는 그날 그 사장님의 말 때문에 단골이 되었어요. 실수 앞에서의 반응은 훈련되지 않은 본심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연기도, 계산도 어렵습니다. 그 순간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과 표정, 몸짓이 그 사람의 진짜 성정이죠. 심리학자 엘버트 메러비어는 말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태도가 곧 신뢰를 만든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바로 목소리가 높아지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화를 내는 사람은 그보다 더 큰 문제 앞에서는 오히려 더 감정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수 앞에서 잠시 멈추고 말의 속도를 늦추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배려 깊게 대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타인의 실수에 얼마나 너그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너그러움은 언젠가 내게도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받아주는 태도, 그게 곧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는 누군가의 사소한 실수에도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의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샵샵샵 제3장 칭찬 앞에서 드러나는 진짜 태도. 칭찬은 기분 좋은 일이죠. 누군가 내 노력을 알아주고 내 존재를 긍정해주는 말 한마디는 마음에 햇살이 스며드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바로 그 순간에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김태호 씨, 70대 중반의 은퇴 교사입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무료 글쓰기 강좌를 열며 아이들에게 조용히 글을 가르치곤 하시죠. 어느 날 한 학부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글쓰기 상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은 김 선생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제가 뭘 했겠어요? 아이가 잘한 거지요. 고맙네요. 짧고 담백했습니다. 스스로를 내세우지도 유난스레 겸손한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공을 상대에게 돌렸죠.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분은 스스로의 가치를 조용히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반면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으며 그 순간 눈빛이 바뀝니다. 아휴, 제가 좀 그렇죠. 제가 이 분야에선 꽤 알려진 사람이에요. 처음엔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내면의 허기가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반응을 자기 고양 self-enhancement이라고 부릅니다. 칭찬을 받을 때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이려는 경향이죠. 문제는 그것이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불편해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함께 성장하는 느낌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진짜 강한 사람은 칭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칭찬이 오더라도 담담히 받고 그 순간을 나누거나 넘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인정하기 위해 남의 칭찬에 기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거울입니다. 그 사람의 자존감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비추는 거울. 당신은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건네시나요? 그 짧은 순간이 당신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샵샵샵 제 내장 줄을 설 때 드러나는 인내와 성격. 사람이 조급한지, 여유로운지, 배려하는 사람인지,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의외로 그 모든 건 줄을 서는 순간 드러납니다. 마트 계산대 앞, 병원 접수 창구, 은행, 식당, 공연장. 우리는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순번의 장면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그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인격의 결이 드러납니다. 제가 겪은 일입니다. 동네에서 꽤 유명한 김밥집에 줄을 서 있었는데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 한 분이 줄 앞에 슬쩍 들어오려 하더군요. 뒷사람이 조용히 말씀드렸죠. 저기요, 줄 서야 해요. 그런데 그분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아, 잠깐이잖아. 나 바빠서 그래. 그 순간 그 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눈빛들이 말합니다. 바쁜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예외가 되진 않죠. 그에 반해 같은 날이었죠. 앞에 서 있던 70대 어르신 한 분은 뒤에서 아이가 칭얼거리자 조용히 웃으며 자신의 순서를 양보했습니다. 나는 시간 많아. 먼저 해요. 그 한마디에 줄 전체가 따뜻해졌고 아이 엄마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줄을 서는 모습에는 그 사람의 기다릴 줄 아는 힘, 그리고 공정함에 대한 태도가 녹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규범의 수용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공공의 룰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대체로 관계 안에서도 신뢰를 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줄을 지키는 태도는 곧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줄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시간과 권리를 내 일보다 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줄 앞에서 짜증을 내는 사람, 순서를 무시하려는 사람, 큰 소리로 직원에게 항의하는 사람. 이런 장면은 단지 그 사람의 순간적인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 관계를 맺는 태도, 권력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혹시 당신은 줄을 서 있을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나요? 샵샵샵 제5장 타인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의 표정. 우리 딸, 이번에 간호사 국가고시 붙었어요. 그 집 아들이 이번에 서울의 아파트 장만했대요. 정희는 이번에 승진했대. 부장 됐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말보다 먼저 표정으로 반응합니다. 진심으로 와, 잘 됐네 하고 웃는 사람이 있고 입꼬리는 올랐지만 눈빛이 얼어붙은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말은 축하한다고 하면서 대화 주제를 슬쩍 바꾸거나 곧바로 근데 요즘은 아파트 값도 별로잖아 같은 말로 성공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사람도 있죠. 사람의 그릇은 타인의 행복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제가 아는 윤지숙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하십니다.
남이 잘 됐다는 소식은 내 인생에도 햇살 한 줌 들어온 거라 생각해요. 그분은 자신이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에는 진심으로 눈을 반짝이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이 잘 됐다는 말을 들으면 묘하게 초조해집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난 지금 이 모양인데 왜 쟤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상대적 박탈감 또는 사회적 비교라고 부릅니다.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늘 남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 그래서 남의 행복 앞에서 불행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비교는 결국 자기 자신을 점점 갉아먹게 됩니다. 타인의 성공은 경쟁 대상이 아니라 배울 대상입니다. 그 사람이 노력으로 만든 결과라면 그 안에는 영감이 있고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축하할 줄 모르는 마음은 결국 자신의 성장까지도 가로막게 되죠. 남이 잘 되는 걸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엔 사람도 기회도 복도 모입니다. 혹시 당신은 누군가의 잘된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웃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딘가 불편한 마음을 감추고 계신가요? 당신의 표정은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거울입니다. 샵샵샵 제6장 시간 약속 앞에서 드러나는 인격.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신뢰의 신호는 시간입니다. 누군가가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한다는 건 그 시간을 위해 마음을 준비하고 삶의 리듬을 조절했다는 의미이죠. 그건 단순히 일찍 나왔다는 게 아니라 당신을 존중한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예의를 쉽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10분, 20분씩 늦는 사람. 늦는 게 습관이 되어 내가 원래 그렇잖아라며 웃어넘기는 사람. 심지어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차가 막혔어, 길을 잘못 들었어. 핑계를 반복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시간을 잃는 게 아닙니다. 신뢰를 잃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창민 씨라는 분과 몇 번 일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참 유쾌하고 말도 잘했죠. 하지만 두 번째 만남부터 항상 15분, 20분씩 늦었습니다. 그는 늦을 때마다 당당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그냥 커피 마시자고 만난 거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 나와의 약속은 그리 중요하지 않구나.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와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큰 책임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책임감의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지키는 행동은 그 사람의 약속을 지키는 태도, 즉, 말과 행동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은 보통 말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한 번 내뱉은 말은 실천하려 노력하죠. 반대로 시간 개념이 느슨한 사람은 약속 자체를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내 일정도, 내 감정도 점점 흔들리게 되죠.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늘 늦으면서도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는 사람. 혹은 매번 당신을 기다리게 만들고 그 기다림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당신은 누군가에게 어떤 시간의 인상을 주는 사람인가요? 시간은 말보다 정확합니다. 말은 꾸밀 수 있지만 시간은 정직하니까요. 샵샵샵 제7장 작은 부탁 앞에서 드러나는 진심. 혹시 이거 잠깐만 들어줄 수 있어요?
오늘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을까요? 시간 괜찮으시면 전화 한 통만 해주실래요?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작은 부탁. 그 부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제가 아는 심재분 할머니, 올해 73세입니다. 혼자 사시지만 늘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분이죠. 한 번은 이웃집 아주머니가 무릎이 아파 시장에 못 나간다 했더니 다음 날 아침 심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생선 한 토막과 반찬 몇 가지를 현관 앞에 놓고 가셨습니다. 그냥 집에 많아서요. 그분의 말은 늘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묵직했습니다. 작은 부탁 앞에서 곧바로 응, 내가 도와줄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군가를 배려하는 감정이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반면 아주 사소한 부탁에도 에이, 귀찮게 왜 그래? 내가 왜 그걸 해야 해? 말끝마다 짜증을 섞거나 지나치게 조건을 따지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평소에 자신만 생각하는 방식에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신이 정말 힘들어졌을 때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교환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관계란 서로 주고받는 정서의 흐름이며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순간들이 신뢰의 저금이 된다는 의미죠. 특히 작은 부탁일수록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부탁은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신뢰하고 있다는 신호로 건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신호에 따뜻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하루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장을 대신 봐준 일이 혼자 울고 있던 사람에게는 손을 잡아준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혹시 당신은 누군가의 작은 요청 앞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요? 도움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초대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샵샵샵 마무리.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기억에 오래 남는 사람은 의외로 크게 말한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문을 조심히 닫아주던 사람, 누군가의 실수를 감싸주던 사람, 칭찬을 듣고도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 차례를 지키며 웃던 사람, 남의 기쁨에 진심으로 박수 치던 사람, 시간 약속을 소중히 여기던 사람, 작은 부탁을 거절하지 않던 사람. 이 사람들 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내가 아닌 타인을 중심에 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조작이 가능하고 감정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건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고 마음의 습관이 녹아든 결과니까요. 프랑스 철학자 라로슈프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작은 행동 속에서 진심을 들킨다. 그렇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소한 버릇과 순간의 선택 속에 드러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자신을 어떻게 돌아볼까요? 그리고 반대로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말보다 더 정확한 건 우리가 반복해온 행동입니다. 당신이 열었던 문, 당신이 보낸 표정, 당신이 지켰던 시간.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당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 바꾸는 것. 그게 신뢰받는 사람, 따뜻한 사람,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샵샵샵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엔 어떤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한 번쯤 이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느꼈던, 혹은 이 사람은 왠지 멀리해야겠다고 느꼈던 그 순간의 직감이 떠오르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이미 당신 안에 닿은 것입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정직합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순간들은 결국 우리의 관계를 만들고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누군가 당신을 떠올릴 때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늘 조용했지만 왠지 믿을 수 있었어. 이런 말이 따라온다면 당신은 이미 좋은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관계에 아픔이 있고 사람을 믿는 게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또 다른 신뢰를 부르고 따뜻한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이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맺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단단하고 부드럽고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백세지혜는 인생의 뒷부분이 더 빛나게 바라는 이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누군가의 말보다 조용한 마음 하나가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인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